저는 자식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3년 전에요. 유급 9세.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아온 제가요. 그런데 이제는 행복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자식 전화를 기다리다가 하루가 가고 문자 한 줄 받으면 온종일 기분이 좋고 명절에 얼굴 보려고 준비했는데 바쁘다고 안 온다고 할 때 가슴이 무너지고 전화하고 싶은데 패 끼칠까봐 참고 그래서 그냥 혼자 있게 되는 것.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과의 거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72세인데 딸과 5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난 1년 동안 이분이 외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전부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식과 멀어져 힘든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과 멀어진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많은 분들이 자식을 못 봐서라고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자식과의 거리가 힘든 진짜 이유는 기대 때문이에요. 내가 평생 키웠는데 이렇게 소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와 현실의 괴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노후와 실제 노후가 다를 때 오는 상실감이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식 키울 때는 이랬어요. 밥상 차리면 같이 둘러앉아 먹고, 자식이 어디 갔다 오면 다녀왔어요 소리 들리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 보내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은 텅 비고, 전화는 안 오고, 명절에도 바쁘다고 하고, 그래서 자식과의 거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가 아니에요. 이건 시대가 바뀌어서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영숙 할머니예요. 이분은 딸 하나를 키웠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남편은 딸이 5살 때 사고로 떠났어요. 할머니는 평생을 딸만 보고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도 딸 밥은 꼭 차려줬어요.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어요. 이제 딸이 나를 챙겨주겠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딸은 바빴어요. 직장 다니고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명절에도 못 오는 날이 많았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이해했대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똑같았어.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대요. 딸은 안 온다. 기다려도 안 온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울었다. 밥도 안 먹고 TV도 안 켜고 그냥 창밖만 봤대요.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영숙 씨, 우리 경로당 가요? 혼자 있지 말고.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가 매일 왔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문을 열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경로당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났어요. 영숙 씨도 해요. 재밌어요. 할머니는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그런데 화투를 치다 보니까 웃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다들 도시락을 꺼냈어. 영숙 씨, 이거 먹어요. 내가 김치 너무 많이 담갔어. 한 할머니가 반찬통을 밀어줬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할머니는 그 반찬을 먹었어요. 눈물이 났대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경로당에 갔어요.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명절에 갈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대.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는 요즘 친구들이랑 바빠서 딸이 놀랐대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엄마가 이제 엄마 인생을 살기로 했어. 할머니는 이제 매일 웃어요. 딸 생각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딸이 전화 안 해도 괜찮아요. 딸은 딸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5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하나씩만 시도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오거든요. 그런데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어져요. 대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이 처음엔 안 믿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100번 말하면 어느 순간 진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식에게 기대하던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주말에 와줬으면 좋겠다. 전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용돈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다 적으셨으면 그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으세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꺼내보지 마세요. 6개월 후에 다시 펼쳐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68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들이 매주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감사해요.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두 번째, 자식 아닌 관계를 만드세요. 우리가 자식에게만 의지하면 위험해요. 자식이 바쁘면 우리는 혼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있으면, 이웃이 있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밖에 나가세요.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공원이든 첫날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보기만 해도 돼요. 둘째 날은 30분만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세요. 셋째 날은 누가 말 걸면 대답해 보세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일주일쯤 지나면 얼굴이 익어요. 사람들이 또 오셨네요 하고 반겨줘요. 한 달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이야기하게 돼요. 날씨 이야기, 반찬 이야기, 뭐라도요. 71세 이정희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대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대요. 날씨 참 좋죠. 네, 그러게요. 그게 시작이었대요. 지금 그 두 할머니는 매일 만나요. 같이 공원 산책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때로는 같이 밥도 먹어요. 이정희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가 5명이에요. 자식보다 친구가 더 자주 만나요. 외롭지 않아요? 세 번째, 자신을 위한 루틴을 만드세요. 자식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매일 나를 위해 뭔가 하나씩 하는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고 하늘 보기 3분만요. 점심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걷기 10분만요. 저녁 먹기 전에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하루에 구조가 생겨요. 자식 전화 기다리던 시간이 4시간으로 채워져요. 69세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셔요. 집에서요. 혼자서요. 사치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제 하루의 낙이에요. 커피 한 잔이 2,000원인데 이걸 위해 하루를 기다려요. 최영자 할머니는 이제 오후 3시가 기다려진대요. 자식 전화보다요. 선생님, 나한테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평생 남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요. 네 번째,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하면서 속으로는 상처받아요. 그러면 관계가 더 나빠져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엄마는 네가 보고 싶어. 바쁜 거 아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전화 줄 수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자식도 뭘 해야 할지 알아요. 그리고 자식이 연락하면 너무 길게 붙잡지 마세요. 30분 통화했으면 그래 바쁠 텐데 끊어 하고 먼저 끊으세요. 자식은 부담 안 느끼고 다음에도 편하게 연락해요.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는 매주 일요일 저녁이 외로워. 그때 10분만 전화해 줄 수 있어? 아들이 그 후로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전화한대요. 10분씩요. 박순자 할머니는 만족해요. 전에는 언제 올까 불안했는데 지금은 일요일 8시만 기다리면 약속이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번째, 자식 없는 나를 상상해 보세요.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자식이 이 세상에 없다면, 그럼 난 어떻게 살까? 처음엔 무섭고 슬퍼요. 그런데 계속 상상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도 나는 살아야 하니까 뭔가 할 거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식 생각하는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줄이세요.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 쓰세요. 70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 연습을 6개월 했대요. 처음엔 너무 슬펐어요. 자식 없는 나를 상상하니까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깨달았어. 나는 자식 없이도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예요. 지금 김영희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자원봉사도 해요. 자식 생각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선생님, 자식은 보너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나는 나대로 살아요. 67세 강철민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극한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들 둘을 키웠어요. 혼자서요. 아내가 아이들 어릴 때 암으로 떠났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생을 아들들만 보고 살았어요. 새벽 일찍 나가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와도 아이들 밥은 꼭 챙겼어요. 대학도 둘 다 보내고 결혼도 시켰어요. 이제 아들들이 날 챙겨주겠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큰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작은 아들은 부산에 살아. 서울에 혼자 남은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명절에도 아들들 못 봤어요. 비행기 값이 비싸서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들들 사진만 봤어요. 전화하고 싶은데 국제전화비가 부담돼서 참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쓰러졌어요.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보호자가 없었어요. 보호자분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가 없는데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울었대요. 그날 병상에서 할아버지는 깨달았대요. 아들들은 안 온다. 기다려도 안 온다. 나는 혼자다. 태어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할아버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파트 게시판을 봤어요. 노인 바둑 동호회 회원 모집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전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저 참여하고 싶은데요. 어서 오세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돼요. 목요일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떨렸어요. 혹시 나만 이상하면 어떡하지? 나이가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2시가 됐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들 유권 칠공대였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가워요. 한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 강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이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할아버지는 그날 바둑을 뒀어요. 졌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네, 올게요. 할아버지는 다음 주에도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갔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요. 나도 끝나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재민 씨, 혹시 아들이 있어요? 네, 둘이 있는데 멀리 살아요. 나도 그래요. 딸이 제주도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봐요. 정말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대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구나. 6개월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바둑 동호회 총무가 됐어요. 새로 오는 사람들 챙겨주는 역할이었어요. 처음이시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는 이제 누군가를 챙겨주는 사람이 됐어요. 아들이 챙겨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버지, 명절에 갈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괜찮아. 비행기값 비싼데 그냥 영상통화하자. 아빠는 요즘 바빠. 네? 아빠가요? 바둑 동호회에서 총무 맡았어. 사람들 챙기느라 바빠. 아들이 놀랬대요. 조용히 살던 아버지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는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대요. 바둑 치는 날이거든요. 친구들 만나는 날이고요. 아들 생각도 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들들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들도 각자 살기 바쁜 거더라고요. 나도 내 인생이 있듯이요. 천천히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자식은 자식, 나는 나예요.
여러분, 자식과 멀어진 게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서럽고 슬픈지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오늘 당장은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면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오늘 경로당 앞까지만 가보기.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식이 보고 싶다고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자식과 멀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오늘 저녁 창문을 열어보세요. 밖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만날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자식과 멀어졌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신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하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